강원도 강릉, 8일 동안 90만 명이 이 도시로 향했습니다. 중국은 이 축제를 보고 항의했습니다. 이름이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달리 판단했습니다. 한국이 유네스코에 오른 것은 2005년이었고 중국은 4년이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유네스코는 두 나라의 단오를 완전히 별개의 독자적 문화유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왜 세계는 강릉의 손을 먼저 들어 올렸는지, 그리고 한국인조차 모르고 있던 이 축제의 반전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강릉 시내에 사는 사람은 약 21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5년 8일 동안 이 도시에 90만 명이 모였습니다. 도시 인구의 4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강릉 남대천 일원, 강변을 따라 천막이 늘어서고 씨름판이 열렸습니다. 그네를 매달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굿판의 북소리가 강 건너까지 울렸습니다. 단오날 하루만 17만 명이 이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단 하루, 도시 인구의 80%에 달하는 숫자가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강릉 단오제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1967년 1월 16일 중요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허균은 1603년 5월 강릉의 단오제를 직접 보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피를 베풀었다는 그 기록이 지금도 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더 올라가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사와 동북 이상국집에 강릉 대관령 의례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 태조시대 대관령 제사까지 닿는 기록들입니다. 고려 태조 때까지 닿으면 1000년 이상 끊기지 않은 행사가 됩니다. 강릉의 단오제는 그렇게 100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1000년의 축제가 세계 무대에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2005년 11월 25일 유네스코가 강릉 단오제를 세계 인류부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서 반발이 일었습니다. 단오는 중국 문화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단오라는 같은 한자를 씁니다. 한국인에겐 특별할 게 없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같은 장면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내용까지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 단오의 기원은 전국시대 시인 구런입니다. 기원전 278년경 나라를 잃은 슬픔에 강에 몸을 던진 시인이었습니다. 중국은 그 날을 구런을 기리는 날로 삼았습니다. 찹쌀 경단을 빚고 강에서 용선을 띄웁니다. 강릉의 단오는 그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불원도 없었고 용선도 없었습니다. 대관령 산신과 성황신에게 제를 올리는 신앙 행사였습니다. 무속 의례와 유교 제례가 하나의 축제 안에서 함께 살아있는 구조였습니다. 한국 고유의 신앙이 1000년을 버텨온 방식이었습니다. 이 두 전통은 이름만 같을 뿐 뿌리도 형식도 달랐습니다. 유네스코는 두 나라의 단오를 완전히 별개의 독자적 문화유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중국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숫자가 남습니다. 중국이 유네스코에 단오를 등재한 것은 2009년이었습니다. 한국보다 4년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 안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릉 단오제 안에는 가면극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등장인물은 모두 9명입니다. 양반광대 2명, 소매각시 1명, 장자말이 2명, 시시딱딱이 4명입니다. 이들은 무대 위에서 춤과 몸짓으로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말없이 서사를 전달하는 가면극은 한국에서 이것 하나뿐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무언 가면극입니다. 유네스코가 강릉 단오제를 등재할 때 관노 가면극은 핵심 구성 요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면극은 한때 사라질 뻔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관노제가 폐지됐습니다. 관노 가면극을 대대로 전승해온 관노들이 그때 사라졌습니다. 가면극은 그렇게 단절됐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전통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도 이미 끊긴 상태였습니다. 1967년 국가무형유산 지정 이후 복원이 시작됐습니다.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이 가면극이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603년입니다. 허균이 강릉의 단오제를 직접 목격하고 자피를 베풀었다는 기록을 문집에 남겼습니다. 그 기록 속 자피가 관노 가면극의 가장 이른 문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관람객들은 막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에는 한국인조차 모르는 왕실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오가 되면 조선의 임금은 신하들에게 부채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왕의 개인적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정한 공식 의례였습니다. 공조가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방백이 직접 궁으로 부채를 진상했습니다. 임금은 그것을 재상과 시종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단오진선입니다. 태종과 세종 때부터 시작된 왕실 공식 의례였습니다. 조선 말기까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신이 방문했을 때도 단오 부채를 예단으로 보냈습니다. 부채는 단오에 왕이 신하에게 전하는 공식 언어였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부채를 내리던 이 전통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강릉 단오제 체험촌에서는 단오 부채 그리기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부채에 붓을 댑니다. 그 작은 체험 뒤에 조선 왕실 600년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강릉의 단오제는 지역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온 날이었습니다. 신앙과 예술과 왕실 의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속이 있었고 유교 제례가 있었고 왕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단오는 처음부터 그 안에 담긴 것이 달랐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손을 먼저 들어올린 것은 그 독창성을 먼저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다시 강릉이 열립니다. 단오날입니다. 강릉 단오제에 참가한 적이 있거나 참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축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디일지, 또 어떤 걸 꼭 봐야 할지,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일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축제에 참가하는 많은 분들에게 훌륭한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